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연산 완전 정복 두 번째 연산 공부 순서입니다. 네, 연산도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그래서 연산 공부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지난 영상은 연산 중요해? 라는 주제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고요. 연산 공부 순서 1단계는 구체물로 계산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 이 단계는 연산 공부 순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년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게 괜찮은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른 거고 일단 우리 부모들은 이 연산 공부 순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죠. 아이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단계는 구체물로 계산하기인데요. 4 더하기 3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네. 4개, 그다음에 3개. 그러면은 7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이 아닌 다른 구체물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뭐 풍선도 괜찮고요. 바둑알도 괜찮고요. 사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가락 4개 또는 풍선 4개 이런 식으로 구체물을 적용해서 각각의 숫자가 얼만큼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하면 7개, 풍선으로 하면은 7개, 7개는 7. 그래서 4 더하기 3은 7. 이렇게 계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 덧셈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숫자로만 해도 괜찮은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물을 적용하면은 훨씬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은 피자를 4조각 낸 것 중에 한 조각, 그리고 그만큼이 또 있죠. 그러면은 모두 2조각. 근데 4조각 중에 2조각. 그러니까 4분의 2 이렇게요. 네. 그리고 한 문제 더 보면요. 2분의 1은 피자를 2조각 낸 것 중에 한 조각. 그리고 4분의 1은 4조각 중에 한 조각. 그런데 조각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큰 조각을 반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전체 조각 수는 3조각.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2단계는 그림으로 계산하기입니다. 네. 아이에 따라서는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친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은 아이도 있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1단계는 그냥 스킵하고 2단계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4는 요만큼, 3은 이만큼, 더하면은 이만큼, 그럼 7개, 그러니까 7, 이렇게죠. 뭐 사탕, 풍선 이렇게 구체물을 적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각의 숫자가 얼마만큼을 의미하는 건지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훨씬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7 더하기 5도 7은 이만큼이죠. 5는 이만큼이고요. 자, 그럼 이걸 더할 때 여기 있는 3개를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10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2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3개가 1이 가서 10이 하나 생기고 2개.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1, 1의 자리에 2 이렇게요. 계속 이어세는 것도 하나씩 이어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그림을 사용해서 초반에는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분의 1은 요만큼 4개 4조각 낸 것 중에 한 조각 그리고 또 그게 더 있고 그러면 모두 2조각. 근데 4조각 중에 2조각. 그러니까 4분의 2. 피자라는 표현을 안 쓴 거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요. 2조각 중에 한 조각, 그리고 4조각 중에 한 조각, 조각 크기가 달라요. 그럼 반으로 나눠요. 그다음에 합하면은 3조각. 그러니까 4조각 중에 3조각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단계. 이제 비로소 숫자만으로 계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를 좀 충분히 했다면은 이제 숫자만 봐도 요게 4개, 3개, 그러면은 7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7개, 5개, 5개에서 3개를 주면은 10이 하나 생기고 남은 거 2개. 네, 요렇게요. 이게 이제 계산 연습인 거죠. 실질적인 이제 계산 연습에 해당하고요. 1 5개, 1 2개면 1 7개, 그리고 12 2개니까 27. 네. 7에서 5개를 이쪽에 보내주면은 10이 하나 만들어지고 5개 빼면 2개, 10은 하나, 둘, 3개, 그래서 32 이렇게요. 요게 이제 숫자만으로 계산을 하는 단계죠. 네,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 크기가 같네. 그러면은 2조각 중에 2조각. 조각 크기가 같네. 3조각 중에 2조각. 조각 크기가 같네. 4조각 중에 3조각.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럼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기가 다르네. 그러면은 크기를 같게 해 줘야겠네. 그러면은 통분을 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통분하는 과정 인제 배워야겠죠. 통분하는 과정을 배우는데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수를 봤을 때 '크기가 다르네. 크기를 같게 해 줘야겠네. 통분해야겠네.' 이 생각을 하고서 통분하는 아이와 그냥 '분모가 다르네. 통분해야지.' 근데 이 아이와는 수학 공부의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단계를 거쳐 갖고 오는 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효율적인 방법 네 통분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네 숫자만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는 6분의 4고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2 이제 분모 크기가 같아졌죠. 네 그러면은 6분의 5 네 요런 식으로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도 통분을 하면은 서로 곱해 주는 거죠. 2 곱하기 3 그다음에 3 곱하기 2 네 그래서 6분의 3, 6분의 2로 조각 크기를 같게 해 주고 그러니까 분모를 같게 해 주고 분모를 같게 해 준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조각 크기를 같게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이제 숫자만으로 계산을 하는 단계가 3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인 것 같죠? 대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이 단계는 고연산 단계 있죠. 예를 들면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인데 10이 안 생기는 단계. 그다음에 뭐 그다음 단계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인데 10이 하나 생기는 단계. 이렇게 그 연산 연습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일부만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계의 연산 연습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해당 단계를 할 때 몇 번만 해 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단계마다 몇 번, 단계마다 몇 번, 단계마다 몇 번 하는 게 쌓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이제 충분히 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8 더하기 7을 더할 때는 일단 8을 5와 3으로 쪼개서 네 이쪽 뒤쪽을 10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네 그다음에 반대로 7을 2와 5로 쪼개서 앞에를 1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을 그냥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을 10을 만들려면 8에다가 2를 더해 줘야 되죠. 그래서 2를 더해서 10을 만들었죠. 그러면 더 더해 준 만큼 2를 빼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0 에서 7 빼는 거는 10 아니 10 에다가 7을 더하는 건 10 죠. 그럼 17 그다음에 2를 빼주면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7을 1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8 더하기 7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3을 더해 줬어요. 그러면 3 만큼을 또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 더하 8 더하기 10은 10 거든요. 그럼 18 빼기 3 그러면 15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 단위로 쪼개서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을 5하고 3으로 7을 5하고 2로 5 더하기 5는 10잖아요. 네 그러면은 10 그다음에 3 더하면 13 2 더하면 15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손은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수체계가 네 십진법이 5에서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손은 5 단위입니다, 5 단위.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제가 손 사용하는 거를 그 학습 초반에는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단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단계이고요. 자 그다음 단계가 효율적으로 계산하기입니다. 네. 음 숫자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는 뭐 그냥 가로셈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뭐 두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이렇게 수가 커지면 그럴 때에는 가로셈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세로셈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산력 훈련의 최종 지점은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7을 하면은 2가 되고 1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2 하나 13 개죠. 그러니까 3 그래서 32 네 이런 식으로요. 네.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8 에서 하나 내려서 12 하나 만들어지고요. 7이 남고요. 1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네. 그래서 67 네 요런 식으로요. 네 34, 4 하고 6 더하면은 0, 12 하나 만들어지고 10은 9 그래서 90 네. 요렇게 세로셈 네 가장 두 자릿수 덧셈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세로셈을 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5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6 단계는 계산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게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왜?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계산도 계산만 답만 구하는 그런 계산 연습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설명하기도 연산 연습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한 두세 번 정도를 했는데 아이가 잘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 갔을 때 또 이제 설명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해 보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두세 번 정도 더 해 봐야겠죠. 자 그럼 설명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5는 일 5개에 10이 1개 있는 거고요. 17은 일 7개에 10이 1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개념입니다. 15가 뭐야? 15는 뭐냐면 이거야. 이게 15라는 이 숫자, 수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잖아요. 그럼 1이 몇 개인지부터 더합니다. 자, 1 5개에 7개를 더하면 11개랑 1이 2개가 되죠. 네, 그럼 10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리고 10은 15에 10 하나, 17에 10 하나에 새로 생긴 10 하나가 더 있어서 총 3개입니다. 그래서 12개에 11개 더 더하면 10은 3개. 네, 그래서 32. 네. 그래서 15 더하기 17은 32입니다. 요게 계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1단계는 구체물, 뭐 사탕이나 손가락, 풍선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2단계는 그림으로 계산하기, 3단계는 숫자만으로, 4단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5단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6단계는 계산 과정을 설명해 보기. 네, 요 1단계부터 6단계가 연산을 공부하는 순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 따라서는 1단계 생략하고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1, 2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다음에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 단계를 좀 진행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면은 내 아이의 능력이 이제 가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연습을 진행을 할때 어떤 단계는 빨리 가고 어떤 단계는 생략하고 어떤 단계는 좀 충분히 연습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내 아이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연산 연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초등연산 완전 정복 두 번째 연산 공부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산 문제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또 개별적으로 12가지 주제로 온라인 줌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각 주제마다 1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네, 행공신 블로그에 일정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을 치시면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